배틀그라운드 하려는 사람한테 나는 뭐 좀 뭐 그렇게 타이트하게 안 해도 된다. 좀 넉넉하게 구성해도 된다. 뭐 예산에 뭐 100만 원 살짝 뭐 위아래로 구성할 사람들에게 적당한 건데 역시 CPU랑 그래픽카드 성능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다른 부품에 쓰잘데기 없는 그런 비용들을 다 줄인 그런 구성이에요. 케이스는 이게 3만 원 조금 넘습니다. 이게 대양 엔닉스 케이스인데 역시 기구 설계가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싸. 5만 원, 6만 원짜리 케이스랑 똑같아요. 엔닉스 케이스는 J10 케이스보다 좀 더 나은 케이스인데 이 틀 자체는 똑같아요. 기구 설계는 똑같고 여기에 홀이 이렇게 다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J10은 여기에 홀이 없어요. 홀이 없기 때문에 파워를 무조건 흡입구 방향을 아래쪽으로 둬야 되는데 이 케이스는 뭐 상황에 따라서 위쪽으로 올릴 수 있어요. 흡입구를. 먼지가 많은 뭐 현장이나 이런데 자취방 지저분한 데서 이제는 그 파워 흡입구를 아래쪽으로 두면 먼지를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흡입구가 막힙니다, 이게. 이 흡입구가 막혀. 이렇게 두면, 이렇게 설치를 하면. 이렇게 설치하면 막히겠죠. 이런 경우는 차라리 파워 안쪽으로 이걸 돌려서 이렇게 꼽아야죠, 파워를. 이렇게. 그럼 흡입구가 위쪽으로 오니까 이 안쪽 케이스 안에는 케이스를 닫고 있으면 안에는 먼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워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애니스 케이스가 제10보다는 타공이 많아요. 타공이 많고, 뭐, 다른 부분은 또 위쪽에 이렇게, 전면 패널이 있어요. 위쪽에 있는 게 어느 게 좋냐? 왜 좋냐면, 위쪽에 전면 패널이 있으면 앞에는 그냥 그대로 자꾸 당기면 툭 빠집니다. 요거는 좀 어떤 식으로 이제 뜯어본 적이 없지만, 고정인지 모르겠지만, 그, 마이크로닉스 H350 같은 경우는, 뭐, 하드나 DVD룸을 연결하려고 할 때, 다 새로 추가하거나 빼려고 할 때, 이거 뜯으면 돼요, 그냥. 앞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DVD룸 추가하기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면 패널은, 이 전면부는 앞쪽이 아니라 위쪽에 있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요 케이스가 가성비가 되게 좋은데 제가 이거 택배 배송으로 잘 안 쓰는 이유가 요게 이 플라스틱에 이 쓰잘데기 없이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어요. 쓰잘데기 없는 거 아니에요. 요쪽으로 전면 팬 바람이 흡입이 돼서 일로 나가는 거예요. 쓰잘데기. 여기를 차라리 뚫어놨으면 됐는데 이쪽을 뚫어놔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면 약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박살이 잘 납니다. 배송 때. 그래서 이걸 배송 때 잘 못 써요. 이게 전면팬 두 개가 달려 있어요. 그럼 뭐 어떤 사람 보면 이렇게 폭이 좁은데 어떻게 이 공기를 제대로 빨아들일 수 있겠냐. 바람을 빨아들이는 것은 그 흡입구가 되게 작아도 상관없어요. 거기가 지금 앞에 막혀 있잖아요. 이렇게 팬이 두 개나 이렇게 있는데 막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싹 뚫려 있어도 흡입은 잘 돼요. 근데 바람이 빠지는 곳에는 구멍이 빵빵빵빵 뚫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공기를 빠지잖아요. 이쪽으로. 여기는 구멍이 되게 크게 잘 뚫려 있잖아요. 여기 조금만 더 촘촘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바람 잘 안 빠져요. 공기를 흡입하는 것은 이렇게 조금만 있으면 되고 어느 방향이든지 배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쪽은 그래서 구멍이 많이 크게 뚫려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가 가성비가 이제 J10과 함께 펜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딱입니다. 이게 되게 약하죠, 이렇게. 약합니다, 이쪽이. 그래서 이거는 택배용으로 좀 부족해요. 그 그래픽카드는 뭐 GTX 1060 EMTEC 겁니다. 이게 제일 싸요. 그래서 이거 사는 겁니다. 이게 3기가짜리 써도 돼요. 배틀그라운드는 그냥 정확하게 옵션 좀 타입하고 해상도 1600에서는 960 잘 들어가요. 해상도 1920에서는 1060 3기가 잘 들어가고 자 1060 3기공으로 불어나면 6기가 쓰면 됩니다. EMTEC 지금 제일 쌉니다. 하드는 도시바. 하드는 시게이트 거만 안 사면 돼요. 시게이트 거는 하드가 이제 컴퓨터 꺼질 때 하드의 전원이 이제 꺼질 때 띡띡 소리가 나요. 그래서 띡띡 거리면서 띡띡 하면서 박살납니다. 띡띡 거리는 건 하드가 띠디디딕 거리면 그거는 하드가 모터가 나갔다는 거죠. 시게이트 고정이 제일 달라요. 이거는 중고 그 하드 다루는 업자들은 다 알아요. 시게이트 하드 제일 잘 나가는 거.
다른 브랜드는 어떤 거 사도 별 차이 없고 시게이트 거만 사면 됩니다. 당연히 파워는 파워렉스 500W 바쿠나 싱글레일입니다. 그 파워는 탑파워니 뭐 마이크로시디 많이 얘기하는데 왜 파워렉스 쓰냐고. 파워렉스가 선이 딱 조립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뭐 사용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정확 구운 곳이. 그래야지만 좁은 공간에도 들어가고 위아래에 걸리지가 않아요. 이거는 예를 들면 하드가 이렇게 달려있고 하드가 두 개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게 하드라고 그러죠. 하드 이렇게 두 개 연달아 달려있어.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SSD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말고 마이크로닉스는 이 선이 이렇게 가잖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꼽으면 선도 엄청 단단히 안쪽으로 푹 꼽아야 돼요. 푹 꼽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꺾이잖아요. 선이 이렇게 안 들어가요. 이거는 조립 안 한 사람들은 모르고 조립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얼마나 그게 짜증나고 그것 때문에 위치를 바꿔야 되고 연달아 달 수 있는데 달 수 없고 또 어떤 케이스는 특정하게 SSD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장착되어 있는 건데 그런 것에는 이 파워선이 꺾여가지고 이게 두꺼운 이게 선이 위아래로 있으니까 이 구부려 넣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구부러져가지고 좀 골치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파워선이 일자로 다 되어 있는 제 파워렉스입니다. 그리고 파워는 무조건 싱글레일을 써야 돼요. 파워가 싱글레일입니다. 보드는 아무거나 써도 돼요. 320 보드 쓰면 되는데 왜 350 보드를 썼냐면 그 기가바이트 320 보드 여기 있죠. 요게 이제 호환이 램 호환이 되게 잘 돼요. 라이젠 보드들이 16기가 램을 잘 호환이 안 되는 보드가 많은데 이 기가바이트 320 보드가 램 호환이 아주 잘 됩니다. 16기가 램도 삼성 램은 호환이 더 잘 되고 뭐 다른 램도 적당히 호환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350 보드는 16기가 램을 사용할 때 대부분이 브랜드의 보드가 350 보드에서 테스트를 다 마쳤어요. 시넥스, 뭐 타뮤즈, 뭐 이런 뭐 좀 잘 뭐 팅그룹 이런 램들 있잖아요. 그런 램들이 자체 테스트에서 350 보드로 거의 테스트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16기가 램을 사용을 하는데 350 보드를 좀 쓰기를 원하더라고요. 16기가 램이 혹시 또 호환이 안 되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320 대신 350을 썼어요. 보면은 여기 16기가 램이죠. 램이 16기가입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에 이제 1700도 쓰는 분이 많은데 1600 써도 됩니다. 1600 써도 됩니다. 1600 6코 12스레드예요. 1500 써도 돼요. 1400 써도 됩니다. 1400 써도 돌아가요. 1400에 라이젠 1060 6기가 껴도 잘 들어가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그래픽카드에 엄청나게 그래픽카드 훨씬 중요한 게임이더라고요. 보니까 CPU보다. CPU는 그냥 i5급 조금 이상 되면 크게 뭐 문제 없는 것 같고 뭐 이것도 이견이 분분하겠지만 적당히 하는 데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라이젠 1700은 솔직히 좀 오버 같고 1600이랑 1700이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같은 그래픽카드 1060을 끼웠을 때 1400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1500으로 하기에 그렇거든요. 1600이 적당한 것 같아서 이분도 1600으로 해서 1600으로 합니다. 1600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하면 한 100만원 조금 넘을 거예요. 이렇게 구성하면 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원짜리 컴퓨터든 이제 30만원짜리 컴퓨터는 똑같이 공유비를 받아요. 한 4만에서 5만원. 타워쿨러 들어가면 만원 초과. 그런데 이제 보통 컴퓨터 업자들이 무조건 비싼 부품을 팔려고 하는 이유가 케이스도 막 10만짜리 쓰고 파워도 막 1000W짜리 쓰려고 그래요. 막 15만원짜리. 보드도 15만원짜리 쓰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판매를 할 때 50만원짜리에서 3만원 남기는 것보다 150만원짜리에서 5만원 남기는 게 더 쉬워요. 우리가 1000만원짜리 차를 살 때는 1005만원짜리나 1000만원짜리나 그냥 그게 그거예요. 1005만원, 1000만원 별 차이 안 나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0만원짜리 제품을 살 때는 같은 5만원이지만 20만원과 25만원은 엄청나게 차이가 크죠. 가격이 거의 몇십 프로 차이가 나는 거니까.
20% 정도 차이 나죠. 그러니까 그래서 비싼 걸로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많이 남길 수 있으니까. 예, 그거는 마케팅에서도 나오죠. 뭐 편의점도 비슷한 거예요. 편의점은 좀 다른 마케팅인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루에 100원씩 날아가는 그런 돈. 막 생각 없이 100원, 200원 쓰는 돈들. 그거 한번 다 모아보자는 생각으로 출발한 것이 편의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깨끗하게 해놓고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한 10층짜리 건물 빌딩에 올라가서 밑에를 내려보면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한테 1,000원씩만 줘도 난 엄청 부자가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 편의점이라고 봅니다. 여튼 라이젠이 아니라 배틀그라운드를 좀 넉넉하게 100만원급으로 구성을 하면 이렇게 구성하면 낭비 없는 부품 구성이죠. 네. SSD는 240기가 쓰면 되고. 조립하는 법인데 선을 지금 보면 전면 패널선 이렇게 묶어놨죠. 여기다가 전면 패널선은 따로 묶었습니다. 파워선이랑 이렇게 같이 뭉탱이로 묶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조립하죠. 이렇게 묶으면 안 됩니다. 따로 놔둬야 돼요. 따로. 요건 이렇게 딱 쓰고 선을 꼼꼼하게 묶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보면 전면펜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는 선이잖아요. 요런 거 케이스 바꾸기 전까지 뭐 쓸 일이 뭐 뜯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타이로 묶어서 여기까지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원잭에 꼽으면 되잖아요. 요런 선만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딱 정리해서 요 안에 넣는 거지 뭐 다 묶는 게 아니에요. 선을 지금 하드는 여기 달리고 DVD룸 여기 달리고 SSD 여기 달려요. SSD 전원부 꼽는 데는 이쪽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거는 보면 요 선은 SATA가 3개예요. 3개. 그러면 요건 위로 올라가야죠. 간격이 이 두 개의 간격이 좁아서 SSD랑 DVD랑 연결할 수가 없어요. 연속으로. 이 맨 끝에 거 써야 돼요.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를 사용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건 SSD, 세 번째 건 DVD룸. 그리고 요 선은 위로 올려가지고 여기다 꼽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남는 선이 자, 이 SATA 전원 2개짜리랑 IDE 전원 하나짜리예요. 자, SATA 전원 하나인 거를 여기다 연결 꼽아요. 카드에다가. 그런 다음에 그냥 이거 이렇게 묶어두면 됩니다. 이렇게 묶어두면. 그럼 다음에 하드 추가를 할 때 요거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대로. 그잖아요. 그죠? 이거를 생각 없이 조립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분리를 안 해요. 그냥 한 군데 묶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기가 업그레이드가 어려워요. 선을 한 대 묶으면. 그리고 여기 뭐 ID 전원선 2개짜리가 있잖아요. 요거는 후면펜이랑 전면펜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다 넣어 놓으면 돼요. 지금 보면 지금 요거는 CPU 보조 전원선인데 이게 여기 홀이 구멍이 지금 보드가 위쪽으로 피스 여기 있는 거 위쪽으로 많이 안 올라가는 보드예요. 그래서 일로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일로 넣는 거예요. 일로 넣어서 앞쪽에 있는 CPU 보조 전원잭에다 꼽는 건데 이렇게 안 되고 어떤 보드는 여기가 높아서 막혀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넣어서 그래픽카드 스로 밑으로 해가지고 가는 거죠. 요렇게 되는 케이스는 요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요. 여기 뜨거워지잖아요. CPU 때문에. 뜨거운 곳에 이게 뭐 붙어서 녹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빼놔야죠. 뭐 이런 지금까지 후면펜 뒤로 넘긴 조립 방법 중에 이걸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 안 닿게 조립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 생각이 없어요. 다 조립할 때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꼽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좀 이렇게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으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구부려서 좀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잖아요. 만약에 이제 보드가 아까 말대로 위쪽으로 많이 가려져서 구멍이 막힌다. 그러면 요 보조선을 요로 이렇게 빼서 요렇게 밑으로 깔아서 꼽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24핀 전원 케이블을 여기다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다가
두 번째에다 해야 돼요, 두 번째에다가. SSD가 만약 여기 달린, SSD는 그럼 당연히 여기다 달아야죠. 왜 그러냐면, 지금 24핀 전원선이 여기 꼽혀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져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로 해봐요. 그럼 DVD룸 이렇게 달린다? 만약에? 그럼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밀려가지고 DVD룸 뒤에 사타 케이블이나 전원 케이블 꽂기 어려워요. 간섭이 생긴단 말이에요. SSD도 여기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 전원이 많잖아요. 선이 두 개나 있잖아요. 여기에 이 간섭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각각의 부품은 서로 간섭 몇 개 조립을 해야 나중에 떼기도 편하고 정비도 쉬워요. 먼지도 덜 끼고. 먼지 낀다고 해도 털기도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 이건 SSD 뒤쪽에 뒤쪽에 꼽히니까 상관이 없지만, 만약 앞쪽에 SSD를 달아야 되는 뭐 J10 케이스면, 당연히 SSD 여기다 달아야죠. SSD 여기다 달 때는, 당연히 아까 말했던 케이블 길이가 하드랑 이거랑 거리가 있으니까, 3단짜리를 밑으로 내려야 되고, 2단짜리를 위로 올려야 됩니다. SSD가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DVD룸이랑 SSD를 연결할 수 있게 선 3개짜리를 1단 여기다 꽂고 3단 여기다 꽂는 거고, 만약 SSD를 여기다 달면은 위치가 바뀌어야죠. 선을 연결하는 그 선택이 거꾸로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립 컴퓨터 업자들은 누누이 얘기했겠지만 사용자가 컴퓨터 안에를 뜯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용자가 DVD룸이나 뭐 하드를 추가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자, 요 대양 MX 케이스는 이 하드를 고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쪽 편에 보면 홈이 이렇게 있어요. 이 홈이 여기는 이렇게 핏으로 고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쭉한 홈이 이렇게 있고, 홈이 길쭉하게 있잖아요. 잘 안 보이는데 힘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생긴 피스를 고정을 하드에 박아서, 이거를 박아서 이것이 레일 따라 쭈르륵 들어가는 형식입니다. 즉, 이 피스가 없으면 하드를 고정할 수가 없어요. 이쪽 편에는 요거 두 개를 꼽아서 고정하고, 요쪽에는 이렇게 손나사를 써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손나사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고정하는데, 그 컴퓨터 조립업자들은 하드 하나 달면 여분이 이거를 보내주지 않아요. 이 피스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뭐 컴퓨터 사는 사람이 하드 추가로 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 없어요. 그냥 여기에만 고정시켜서 이쪽은 덜렁덜렁 거리는 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 사는 사람도 그거를 생각을 못해. 이걸 챙겨달라고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안 챙겨주는 거예요. 이게 케이스마다 다 달라요. J10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거 박아서 이 크기 따라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J10 케이스는 그래서 이 홈이 이렇게 되게 좁잖아요. J10은 되게 두꺼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모든 케이스는 아니죠.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지금 하드를 장착할 때 필요한 이 피스가 반드시 챙겨달라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왜 손나사로 해야 되냐? 자, 이거 드라이버 들어갑니까? 기가밖에 안 되는데? 일반적인 드라이버는 이게 꼽아서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풀기 쉽게 손나사로 박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손나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나사, 이런 나사로 여기를 이렇게 박아 놓으면 나중에 하드 뺄 때 어떡합니까? 하드 빼야 될 때 어떡합니까? 이거 풀어야 돼요. 그런 사용자 편의를 생각해서 여기다 손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컴퓨터 조립하면서 이런 디테일을 신경 쓰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여튼 중요한 건 개판 조립을 하든 뭐 나름 꼼꼼 조립을 하는 업체든 컴퓨터 구입할 때 하드 고정하는 나사 꼭 챙겨달라 그래야 됩니다.